안녕하세요. 건강한 요일 앨리스 건강백다방 일산백병원 내분비내과 노정현입니다. 초기 당뇨병은 식이요법이나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관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나요? 네, 식사요법은 당화혈색소를 0.3%에서 많게는 2%까지 감소시킨다고 되어 있고요. 운동요법은 당화혈색소를 한 0.6% 떨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습관 교정을 하시면 혈당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당뇨병 진단받으시면 식사요법하고 운동 이런 생활습관 교정을 바로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만 진단 당시에 당화혈색소가 본인 목표값보다 높다면 이때 약물 치료를 같이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물론 초기 당뇨병에서 식사요법이나 운동만으로도 조절이 잘 되는 경우가 있지만 혈당이 목표치보다 높다면 약물 치료를 병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당뇨병을 위한 식단이 따로 있나요? 네, 당뇨병 환자의 식단은 혈당 목표, 그다음 고혈압, 이상지질 혈증을 동반했는지, 그다음에 체중, 활동량, 동반 질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개개인에 맞는 식단으로 이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 영양사와 상담을 한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식사 원칙은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단백질, 채소 이런 것들을 골고루 섭취하고 과식하지 않고 간식을 먹는다면 무가당 유제품 혹은 과일로 섭취하시도록 권하고요. 그다음 군것질이나 음주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식습관 개선으로 당뇨를 관리할 뿐 아니라 예방을 할 수도 있을까요? 네, 식사 조절로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칼로리 섭취하고 체중 조절하고 단순당 섭취를 줄여주고 단백질, 채소 섭취를 늘려주면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단 과일이나 음료 같은 것도 좀 조심해서 섭취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또 기준이 뭔지 궁금해요. 당뇨병 환자는 간식으로 적당량의 과일을 섭취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일은 과당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면 혈당이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적당량의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적당량이라는 게 이제 한 번 드실 때 사과는 3분의 1쪽, 배는 4분의 1쪽, 단감 같은 경우에 3분의 1쪽, 오렌지는 반쪽, 수박은 한쪽. 그 정도를 한번 드시는 거고 하루 중에 한 번 조절이 잘 되시면 한 2번 정도 드시는 게 적당하다 하고요. 식사하자마자 드시면 또 혈당이 많이 올라가니까 식사와 식사 중간에 약간 출출할 때 간식으로 그 정도 드시는 게 적당하다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단순당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음료수는 혈당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혈당이 아니라면 평소에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설탕 대신에 스테비아 같은 인공 감미료를 사용하면 당뇨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진짠가요? 일단 인공 감미료는 하루에 허용된 양만 드시면 안전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상 연구들에서 열량이 적은 그런 인공 감미료를 설탕 대신 사용하는 것이 혈당 개선에 도움을 줬다던가 혹은 체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효과를 증명한 임상 연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인공 감미료는 원래 이 설탕, 과일 주스, 단 음료수 이런 것들을 원래 많이 드셨고 그걸 줄이기가 힘드신 분들이 단기간으로 좀 사용을 하면서 설탕으로 대체하면서 식습관을 바꿔가실 때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뇨병 관리에서 운동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데 운동을 하면 혈당이 낮아지는 원리가 뭔지 어떤 원리인가요? 활동을 하면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말초 조직에서 에너지원으로 포도당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의 혈류량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인슐린 작용도 더 증가돼서 그 포도당이 제거되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간에서도 인슐린 감수성이 좋아지게 되면서 간에서 포도당 만들게 되는 양이 훨씬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혈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당뇨병 환자가 운동을 할 때 유산소 운동 또는 근력 운동 이 둘 중에서 어떤 운동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일지 또 얼마나 해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 먼저 당뇨병 환자에서 운동요법은 그 환자의 나이, 신체 능력, 동반 질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떤 운동을 할지, 얼마나 자주 할지, 그 시간은 얼마나 할지, 그다음에 그 강도를 얼마로 할지를 다 개별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운동 전문가에게 운동 처방을 한번 의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심혈관 질환이나 미세혈관 합병증 혹은 운동에 금기가 없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망막증이 심하게 있는 경우에는 고강도의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하고 그다음 저항 운동, 이것은 두 개 같이 함께 하는 것이 좋은데요. 일반적으로는 유산소 운동은 일주일에 150시간 이상 해야 되고, 중강도는 운동하면서 약간 본인이 숨찰 정도의 강도로 하는 게 좋고, 일주일에 적어도 3일 이상 해야 되고 이틀 이상 쉬지 않도록 그렇게 운동을 하실 걸 권하고요. 그다음에 저항 운동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일주일에 2번 이상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당뇨병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각도로 살펴봤는데요. 당뇨병을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 또 예방해야 되는 분들께 응원 또는 격려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당뇨병 치료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못 먹는 음식이 있는 게 아니라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거고, 또 건강한 운동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시게 되면 또 앞으로 또 당뇨병을 가지고도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에 있는 것에 우울해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건강한 삶을 계속 잘 유지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한 유일의 앨리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